상실된 치과 치료 방법,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앞서서 설명하셨지만 치료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임플란트 치료의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처음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자 입안의 정보를 정확하게 체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안을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디지털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 네. 오른쪽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을 스캔을 한 이미지입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좀 보이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정밀히 파악을 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면 잇몸, 치아와 잇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잇몸 뼈의 정보는 CT를 이용해서 체득을 하게 됩니다. CT를 이용해서 얻어낸 치아와 잇몸 뼈의 정보와 스캐너를 이용해서 얻어낸 치아와 잇몸의 정보를 합쳐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임플란트 시술 위치를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강 스캔하는 모습인 거죠? 예,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의 정보를 이미지로 3차원 이미지로 데이터화한 과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좀 정확히 치료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파악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면 모의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CT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스캐너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합치고 그 환자의 잇몸 뼈 정보, 예를 들면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복하게 될 최종적인 치아의 형태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을 토대로 임플란트의 위치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임플란트의 위치가 어떤 환자의 잇몸 뼈와 신경의 위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위치로 미리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 임플란트 수술하는 걸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직접 시술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시술을 하기 전에 미리 모의 수술을 통해서 계획한 위치대로 환자 입안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그 계획한 위치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환자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걸 제작하는군요. 네. 그래서 저 유도 장치를 환자 입안에 장착을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의 수복할 최종 치아의 형태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시술 당일에 치아 모양까지 장착을 한 거고 시술 전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잇몸뼈 상태가 또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좀 수술 직후 이렇게 만들어둔 인공 치아를 결합을 바로 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잇몸뼈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임플란트의 위치와 최종 보철의 형태를 미리 디자인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장착할 보철물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있고 그 만들어둔 보철물을 계획한 위치대로 장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보다 좀 더 나아진 게 있다면 좀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네,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술에 비해서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실밥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게 되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철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당일에 바로 인공치아까지 장착하고 귀가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연결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플란트 특징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이걸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디지털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병원에 갔는데 치아가 풍치라고 그랬고요. 네. 앞니빨하고 어금니가 지금 빠졌거든요. 앞니와 어금니가 빠지셨고요. 네. 예. 그리고 당뇨가 있고요. 네. 실례지만 그럼-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52요. 네. 52. 네. 근데 그런데요. 네. 이런 건 임플란트가 안 되나 해서요. 아, 자, 그럼 한번 직접 상담을 한번 나눠보실게요. 지금 52이시고요.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예. 앞니와 어금니가 없는 상태인데 치료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풍치로 인해서 앞니와 어금니를 상실하셨고 당뇨가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좀 잇몸이 유난히 약한 경우가 많고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조절이 되는 당뇨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없는 분들과 큰 임플란트 성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이나 상담을 위해서는 방사선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먼저 병원에 가셔서 이제 당뇨에 대한 내과적인 그 얘기를 토대로 그 다음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셔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막상 당뇨 환자들도 많이 오죠. 예,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임플란트 시술하는 환자분들 중에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도 당뇨병 자체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는데 불가능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또 임플란트 치료가 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부터 시술까지 정밀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례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인데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었고 틀니를 사용하는 게 불편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까 위에 아래 10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잇몸 절개 없이 위아래 10개 임플란트를 빠른 시간 안에 시술을 했고 이 계획을 토대로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 치아까지 시술 당일에 장착을 하고 귀가하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 잇몸 뼈가 너무 약해서 남아있는 치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잇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 위치, 최종으로 수복될 보철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을 하고 준비한 뒤에 병원 시술 당일날 남아있는 치아들을 발치하고 위아래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시 치아 장착까지 하루에 다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또 평소 질환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맞습니다. 경우죠? 좀 전에 전화를 했었던 당뇨병이 있으시는 분들, 또 고혈압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조절이 되거나 경미한 전신질환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는 백혈병이라든지 혈우병과 같은 혈액 질환을 가지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신 경우에는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시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네요. 네, 암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목이나 머리 쪽에 받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아. 또 임산부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아까도 이제 전화 주셨던 분처럼 당뇨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시술 이후에 감염, 출혈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 시술 시 좀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임플란트 시술 자체도 외과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네. 시술 이후에 감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시술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상이나 또 수술 이후에 생기는 염증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감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데 이제 드물게는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위턱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 네.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쪽이 비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광대뼈 안쪽이 우리가 공기주머니가 네. 있어서 그런데 그 공기주머니를 좀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는 시술을 많이 하는데 그 시술 이후에 상악동 문제, 상악동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 있을 경우도 수 있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이 붓는다든지 고름이 나온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임플란트 주위염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인공치아니까 평생 간다라는 생각으로 관리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네네, 얘기죠? 정기적으로 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잠시 시청자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먼저 증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치아가 지금 옛날에 이거 덮어 씌운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네, 20년 되셨다고요? 네네. 네. 20년 됐는데, 이게 그 한쪽에 들려가지고, 네. 그 치아가 다 이게 안에 있던 치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적은 것 같아요. 그 윗니 쪽인가요? 아랫니 쪽인가요? 위에요. 앞니 위에. 앞니 위에 그러시고요. 20년 전에 하셨고. 자, 그럼 한번 연정 원장님과 한번 직접 상담을 좀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 앞니를 20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치아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뭐 통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통증은 가끔 새콤새콤한데, 네. 그 안에가 좀 비어 있어가지고 뭐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앞니 보철을 하셨고 그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식사를 하시면 그 보철물 안으로 음식이 끼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전화를 통해서 들은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20년 전에 했던 보철물의 치아 내부가 2차적인 충치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철물을 제거해서 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통증이 없다고 해서 2차적인 충치를 계속 방치하고 계속 지내신다면 그 충치가 치아의 뿌리 쪽으로 더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 뿌리 쪽으로 충치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뭐 임플란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런 이후에 이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가 인공치아 대체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꼭 지켜야 할 주의점이 있다면서요? 네.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시술이 좀 어렵거나 이런 네.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시술 전에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드시는 네.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일주일 정도는 심한 운동이나 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에 네. 큰 영향을 끼치나요? 미치기 때문에 아. 흡연은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치과 의사가 신중하고 정확한 계획과 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적절한 관리를 하고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상담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치아 어금니 안쪽 사랑니가 있는데요. 네. 사랑니 옆에가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안에 이제 썩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치아가 빠진 치아가 있어요. 그게 치아가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금 치료받는 이가 살짝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그 치료받는 이는 씌워야 되는데 옆에 빠진 이를 임플란트를 해놓고 옆에 이를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빠진 이가 오래된 상태인데 네.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또 그냥 일반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 했을 때 안전한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지금 우선 빠진 상태가 된 지 한 10년 되셨다고 네.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아가 빠지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잇몸 뼈는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신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치아가 빠진 지 10년 정도가 지나면 처음에 이 치아가 있을 때에 비해서 잇몸뼈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뼈 이식이라든지 잇몸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사진 촬영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10년이 지난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도 사실 자연치아와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똑같이 아니면 더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자연치아를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관리가 잘 안 되면 똑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치아에 치주염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양치질, 치실, 치간 칫솔 이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임플란트 주변 위생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재용 원장과 함께 자연치아 대체법이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